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오늘 시원하게 또 하나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벌써 연결돼 있거든요.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5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5억이요? 자산이요? 네. 상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많아서 네. 어떤 걸 매수해야 되는지 네. 좀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상가 투자 네. 지금 고민하고 네. 계시는 거고 여유 자금이 5억인데 어디다가 투자하면 되는지 그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한번 어디가 괜찮은지 지역하고 방법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5억 정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네. 자, 이제 상당히 이제 막연한 금액과 막연한 계획이에요. 뭐냐면, 상가라는 이 상품이요. 자, 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라는 상품, 결국 장사를 해서 임대료를 내는 그런 형태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그러니까 기존에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고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구조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어떻게 보면 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부동산이라고 치면 기존에 강했던 지역, 그러니까 뭐 아파트로 따지자라고 하면 강남 지역이 가장 A등급, 그러니까 A등급에 하는 지역에 역시 이런 상가 지역을 투자하는 게 가장 금액적으로 우리가 수익도 높고 앞으로의 차익성도 높지 않겠냐라고 바라보는데, 저는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있냐면, 기존에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지역 상권이 생기죠.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변화가 돼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예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문화도 상당히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쇼핑몰도 상당히 발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장 강했다라고 하는 A 지역의 모퉁이 1층 상가가 사실은 가격만 너무 비싸지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더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상생활과 가장 대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뭐 첫 번째는 거주지가 되겠죠. 거주지 주변에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업무, 근무지 근처에서, 근무지 주변에서 두 지역에 나뉘어서 이렇게 소비를 하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 지역을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주말에 이동하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멀티플렉스관, 이런 쇼핑몰에서 우리가 또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 거주지, 근무지, 쇼핑몰의 이 규모가 거의 동등한 비율을 이뤘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주말에 거의 소비 활동이 다 이루어지죠. 평일에는 거의 뭐 우리가 소비 활동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소비 구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뭐 5억 가지고 기존의 도심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강남 지역 투자하려면 사실은 5억 갖다가는 좀 큰 평수에 우리가 평수도 얻을 수가 없고요. 거의 소규모 점포를 얻어야 되는 상당히 비싼 금액을 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이 지역보다는 좀 벗어난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마곡지구라든지 혹은 하남의 미사강변 신도시에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단지라든지 이런 업무시설이 새로 늘어나는 곳에 너무 업무시설만 보지 말고요. 또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뭐 영화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마트,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곳에 대한 상가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 금액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도심지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런 네. 지역을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실 거는 어찌됐건 뭐 승용차로 접근을 하던 이 외곽 지역에서는 지하철 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차량이 없이도 그 지역에 올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그런 지역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곡이라든지 하남 등 지역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또 상가 투자법도 알려주셨거든요. 김재민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상가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저희 빠르게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행당동 대림아파트 41평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 향후 전망하고 네. 언제쯤 매도를 했으면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향후 전망하고 그리고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41평에 거주 중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재민 대표님하고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행당동 대림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건데 네. 40평대죠? 네. 제가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행당 대림인데 대림 주변에 여기서 오래 거주하셨나요? 네, 오래 했어요. 오래 거주하셨어요. 42평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행당 대림과 함께 남쪽으로 한진타운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000세대 정도가 되죠.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위에 있는 금호 옥수라든지 옥수 파크힐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는 가장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였어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조금씩 변화가 돼서 가격적인 흐름도 좀 받았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얼마나 이 단지가 가격을 더 상승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윤곽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뭐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요.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회적 요인, 뭐 사회적 요인이라는 건 지역적으로 뭐 수요 공급도 하나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 가치 상승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입지적 요인이 있어요. 입지적 요인이 좀 개선되는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우리 아파트는 어떤 거에 가까울까요? 좀 어렵죠? 입지적인 요인에 가깝지 네. 않을까요? 입지적인 요인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사회적 요인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행당 대림과 한진 벽산만 있었으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겠죠. 네. 자, 중간 지역 이제 중간중간에 아파트들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소재를 줌으로써 좀 입지가 좀 나아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요인의 일부라고 보고요. 네. 입지적 요인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뭐 왕십리라든지 이런 역 자체가 조금 더 뭐 역을 더 많이 품으면서 도심지로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진 부분,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성수동이라든지 행당 지역도 조금 개발이 된 부분들이 아마 입지적 요인을 조금 더 낮게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네네. 자, 그런데 과연 이 입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우리 있는 이 행당 한진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거꾸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주변에 신규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들이 많이 앞으로 더 생길까요? 어렵겠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거의 다 이 금호 지역은 거의 한 80-90% 완성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대단지들은 이미 분양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입주한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을 주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는 지금 선행하는 다른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행당 지역이 제가 지도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말씀드리면 이 금호 행당 지역이 가격을 올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건너편이 어찌됐건 압구정이나 이 성수동에 있는 가격들이 상승한 거죠. 네. 가격적인 압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지역이 가격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되는 신규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평형대가 지금 아까 42평대라고 그러셨죠? 네. 42평대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 대형 평수에 대한 부담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낮은 평수에
오히려 이 5호선 라인보다는 3호선 라인 쪽으로 이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지금 결정을 하시고요. 조금 네. 더 선행되는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걸 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께서 사회적인 면하고 또 입지적인 면을 통해서 향후 전망 좀 밝혀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매도 시점 잡아보셔서 이주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아파트 2개 중에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살지. 네. 하나는 강남구 대치동에 네. 우성 1차 아파트 31평하고 네. 하나는 저기 송파구 송파 헬리오시티 33평. 네. 이 둘 중에 지금 매수를 어떤 걸 할까 고려하고 있는데 네. 그것 좀 전문가 의견 좀 여쭙고자 전화해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대치동에 있는 우성 1차는 몇 평일까요? 31평이요? 31평이요. 둘 다 30평대로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둘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지역을 보셨는데 하나는 대치동에 있는 우성 1차 아파트 하교월 북쪽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헬리오시티를 보셨습니다.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31평, 30평인데 가격이 가격적인 부분은 좀 알아보셨나요? 지금 우성 아파트가 요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뭐 재건축 차이가 좀 속도가 일단 나더라고요. 조금 빠르다라는 그런 방향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조금 주춤하기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뭐 헬리오시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7억 선, 뭐 18억 선 하는 것 같고요. 헬리오 30평대는 한 16억 정도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좀 두 지역을 바라볼 때 뭐 대치 우성이 좋다, 헬리오가 좋다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시각을 보고 우리가 크게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격에서 일정 부분 이 아파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리오시티가 만세대지만 우리 대치 우성 1차 같은 경우 세대수가 좀 작죠. 자, 그런데도 네네.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로 완성이 돼가는 거고 우성 1차는 아직 새 아파트가 되지 않았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페널티가 있는데도 우성 1차가 가격을 더 높이 보인다라는 건 아무 이유가 없이 가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자, 앞으로의 그러니까 가망성이 더 높은 지역이 아무래도 기대되는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크겠죠. 그런 부분이 대치 1차 우성 아파트가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지도를 조금 넓게 보면 대치 우성의 가장 영향권은 이제 북쪽에 있는 삼성역이겠죠. 그리고 또 이 영동대로를 통해서 뭐 현대차 부지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들이 좀 잡혀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GTX 라인들이 생기게 되겠죠. A, B, C 노선이 전부 다 이 삼성역을 관통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교통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송파 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세대의 큰 세대수 송파역을 이용할 수 있고 뭐 가라시장 역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잠시대 인근에 있는 지역의 가장 큰 세대를 가진 그런 단지로서 태어날 것 같고요. 또 남측에 보면 이제 교통호재로는 수서역이 있죠. 자, 수서역은 이제 KTX 통해서 이 지역으로 전국의 영향권을 가진 고속 전철이 아마 이 지역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연 전국에 있는 사람을 아우르는 이 KTX역의 수서역이 힘이 셀까요? 안 그러면 경기도권, 수도권에 접해져 있는 가장 요충지를 지나가는 삼성역의 힘이 가장 셀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전국적인 요인보다는 수도권을 아우르는 삼성역의 힘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지가를 상승시키려면
아무래도 그 지역 지가가 좀 높아야겠죠. 그 지역에 그리고 업무 시설 자체도 조금 고부가 가치 산업을 같이 품고 있는 지역의 가격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영동대로 통합개발 이 지역이 이 헬리오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의 가망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거면 우성 1차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둘 다 페널티가 있어요. 뭐냐면 헬리오시티는 이제 입주를 얼마 안 남기고 있지만 1만 세대의 입주라는 다량 입주가 남았고요. 우리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속도는 빠르지만 얼마 전에 이제 뭐 가격을 계속 높이 올리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금액이 이제 앞으로 현실로 다가와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두 지역을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성 1차를 노리되 재건축의 이 제한 정책이 이제 아직 뭐 실행화된 지는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게 되면 가격 자체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본 후에 우성 1차를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번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사는데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만기가 돼서 네. 암사동에 있는 그 한솔 솔파크 그 아파트 지금 들어가려고 네. 거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향후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 아파트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요. 네, 지금 몇 평대 그러면 보고 계실까요? 32평이요. 32평이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현재는 지금 전세로 지내고 계시는데 매수 고민 있으신 걸로 이렇게 또 전화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암사역 이제 서측에 자리 잡고 있는 한솔 솔파크 리버 아파트 보신 거죠? 네. 네, 여기 31평 보셨나요? 네. 네, 가격대는 어느 정도예요? 6억 중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6억 중반. 네. 자, 6억 중반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이 강동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우리가 시세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매물이 얼마가 돼 있는지 그 매물 칸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매물이 때는 우리 매물이 아파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네 연식이 얼마나 되죠? 2009년. 2009년식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8억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높게는 8억 이상도 가는 데도 있고, 뭐 네네. 낮게는 6억 중반대. 6억 중반. 지금 이게 6억 중반 나온 게 조금 건배로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6억 중반 나온 게요. 예, 보통 6억 후반이나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층인가요? 예, 필로티 있고 2층이요. 2층이요. 그럼 거의 뭐 1층이네요. 피로티 있는 아니요. 바로 위층이니까. 아니요, 필로티 있는 3층이니까 2층이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6억 중반대 가격이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한솔 솔파크 같은 경우는 조금 중층, 그러니까 저층, 아예 저층 아니면 한 4층부터는 대부분 한강 조망이 나오거든요. 네. 그건 알고 계세요? 네. 네,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조망의 가격 차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네네. 실질적으로 좀 높은 곳에 가면 7억 중후반에서 8억 정도 거래가 되고 좀 낮은 네. 층에는 아마 6억 중반 그리고 7억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6억 중반에 뭐 3층 정도면은 저는 구입해도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일단 가격대가 8억대까지 올라가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네네. 주변의 아파트들은 같이 한번 보셨어요? 네. 주변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8억이죠. 그렇죠. 대부분 낮은 연식이 비슷한 거 그리고 연식이 조금 더 됐어도 단지 세대수가 큰 거는 네네. 대부분 30평대 하면 8억 정도 가격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이라는 가격이 이 강동구 일대, 암사동 일대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적인 가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럼 우리는 평균보다 이하죠. 네, 그렇죠. 그럼 이 가격으로 먼저 채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실거주 하시면서 굳이 내가 한강 조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6억 중반대 가격으로는 충분히 공략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거주 측면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6억 중반에 이 지역에 2009년식 혹은 2000 중반식으로 구입할 수가 없죠. 저도 가격 대비 뭐 조만간 이런 걸 떠나서 가격 대비 뭐 이런 게 메리트가 좀 있어가지고 네. 6억 중반대는 사실 뭐 살 수가 없어요. 그쪽 구간에. 네, 제가 맞습니다. 알아봐도. 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좋고 네. 아파트도 오래되지 않고 그것도 거주 환경도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가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네. 크게 이제 보면은 어찌됐건 암사역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죠, 뒤쪽으로. 네네. 이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 암사역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만약에 암사역이 이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선행되는 송파 지역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호재인데 네. 구리 지역에서 이어지죠. 예. 가격이 낮은 데서 상위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조금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호재로 반영되진 않고요. 네.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이제 고덕역 주변이죠. 고덕역 네. 주변에 앞으로 9호선이 이렇게 4차가 타당성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미 이 지역의 명일동에 있는 지역의 가격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발표가 나자마자 뭐 몇천만 원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저가격대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가성비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구입하셔서 실거주 요건 좀 채우시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좀 급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싼 거지 충분히 저는 7억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하셔서 조금 가격 높이 받고 나가시는 전략 취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격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억 중반대라면은 매수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빠르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가산동에 네. 우창 주택이라고 네. 좀 오래된 그 주택이 있는데 네. 그 재건축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재건축이 있다면은 뭐 투자나 아니면은 뭐 거주, 매수 목적이 있으실까요? 네, 투자 목적이요. 투자 목적이 있으시고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가산동에 있는 우창 주택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가산 쥐벨리 인근에 있는 그 서부간선도로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창주택이로 가나동 이렇게 돼 있는 거. 네네. 그렇죠? 일단 뭐 가격은 어느 정도 하죠? 좀 큰 평수가 2억 3,50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지분이 18.5평 정도? 18.5평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자, 지금 투자용으로 보신다라고 했죠. 네네. 자, 일단은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우창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일반적인 주거 지역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중공업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서 과거에 이제 주변도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런 공단의 그 이미지가 좀 남아 있죠. 지적 편집도 보면 이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책정이 돼서 중공업이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산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공장에서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 나오는 그런 산업은 없죠. 네네. 거의 이제 뭐 IT 계열이라든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뭐 구태여 과거에는 이게 이제 주변에 공단이라서 해가 되지만 지금은 큰 저해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은요, 장점과 단점이 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장점은 지금 아까 2억 3,500에 대지지분 18평이라고 하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하나요? 평당 가격이 한 1,000만 원 초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1,000만 원 초반이라고 하면 우리 가산동에 거래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신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들의 가격이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땅을 1,000만 원에 사면 당연히 이익이죠. 네네.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력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너편에 있는 광명 철산 지역에 뭐 재개발도 진행 중이고 재건축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죠. 네네. 이주 세력이 좀 발생될 것 같아요. 이주 세력.
이주 세력이 발생되면 조금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바로 인근에 업무단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이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단점도 눈에 보여져요. 단점은 뭐냐면 왜 근데 여태까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멈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조합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뭐 아파트 자체도 뭐 1000세대, 2000세대 하는 재건축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충분히 보여지는데 단점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돼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이 주변 지역 이 안쪽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 내에서 이루어지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장단점이 보이는데 저 같으면요.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진 않죠. 네네. 금액적인 부분이 뭐 2억 초반이에요. 저 같으면 네.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시도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보통 거래되는 토지의 가격이 다 2천만 원 이상인데 1,000만 원에 가져온다 그러면 사야죠. 그죠? 네네. 그렇게 하고 조금 보유하시면 뭐 재건축 조합이 뭐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사업적인 부분 땅값이 싸다는 부분이 아마 작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쭤볼 게 있는데 그쪽 지역이 네.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고 뭐 다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자, 아파트도 들어설 수가 있고요. 네네. 오피스텔도 들어설 수가 있고 상가도 네. 들어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파트를 받으면요. 용적률에 네네. 제한을 받습니다. 오피스텔을 받으면 더 많이 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사업적인 부분에 수익률로 나타나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땅 가격만 생각하셔서 보유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구입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세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광명 뉴타운 2구역 네. 26평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26평 입주권이요. 어떤 곳 입주권 있을까요? 광명 뉴타운 2구역 26평 대단지 26평 입주권. 좋습니다. 자, 이곳 향후 전망 한번 알아볼게요. 광명 뉴타운 2구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광명 뉴타운 2구역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일단은 지금 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입주권. 네,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건데, 뭐 여기 지역이 분양가는 한 3억 중반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프리미엄은 한 1억 초반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에서 중반대. 그럼 결국 우리 지역의 가격이 한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궁금하신 게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요.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5억이라는 금액인데 주변 거를 보면 좀 비교가 되겠죠? 네. 주변에 뭐 개봉동 현대 1차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보면 동일 평형대의 가격이 거의 4억 중반에서 중반 정도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연식적인 부분도 우리보다 한 10년 차가 더 늙었고요. 그리고 네네. 단지 형태로도 상당히 우리가 단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입주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 아파트는 5억 이상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이제 뭐 광명 지역, 이 철산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좋은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철산 주공이 재건축이 진행돼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 광명은 6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결국엔 이 두 지역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작용해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하셔서 입주 때까지 가셔라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릴게요.